저는 올해 69세, 두피 관리만 35년 해온 박영주입니다. 수천 명의 머리숱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질까, 감는 것도 무서우세요. 감으면 더 빠지는 것 같아서 하루 건너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머리카락은 유전보다 두피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온 74세 이정수 님도 그랬습니다.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요. 손자들과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뒤쪽으로 숨으셨죠. 박사님, 이제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후 당당하게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손자들이 할머니가 예뻐졌다고 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죠?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고 예전 사진 보면 눈물 나고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달 만에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존감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매주 건강한 노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35년간 시니어분들의 두피를 봐온 제가 말씀드립니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말라버린 두피입니다. 노화가 오면 두피는 건조해집니다. 물이 마른 땅에서 작물이 자라지 않듯 두피도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 두피를 만져보세요. 딱딱하고 건조하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 머리 빠짐은 샴푸 때문이 아닙니다. 감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머리 감기 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미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님은 5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빠져서 베개에도 옷에도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김미숙님의 두피를 살펴보니 정말 딱딱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마치 가죽처럼 딱딱했어요. 혈액순환도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2주 후 김미숙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4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6개월 후 김미숙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 감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여러분, 김미숙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두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두피가 메마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이 줄어듭니다. 특히 두피는 얼굴보다도 빨리 늙습니다. 20대와 비교하면 70대 두피는 수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치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비싼 토닉이나 에센스를 사용하시죠. 하지만 제가 35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 오일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아무 오일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두피에 맞는 특별한 오일이 있어요. 72세 박정희님의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박정희님은 머리 전체가 훤히 보일 정도로 탈모가 심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머리에 왜 구멍이 뚫려 있냐고 물어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오일 마사지를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이제 손자가 할머니 머리가 부드럽다고 만지려고 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오일을 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두피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는 효과도 뛰어나죠. 세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미강유는 쌀겨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두피에 가장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8세 이경자님도 미강유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끈적해서 싫었는데 지금은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일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발라서는 효과가 없어요. 정확한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꼭 짜서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이 수건을 머리에 10분간 올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두피의 모공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면 모공이 열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피가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오일이 더 잘 스며들어갑니다. 75세 조순이님은 이 단계를 빼먹고 하셨다가 효과를 못 보셨어요. 박사님, 오일만 발랐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래서 수건을 먼저 올려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셨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수건을 제거한 후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양은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기가 남아서 감기 어려워집니다. 손바닥에서 오일을 살짝 데워주세요. 차가운 오일보다 따뜻한 오일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 두피에 점점이 발라줍니다. 이마 헤어라인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면서 점점이 찍어주세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말이에요. 한 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누어서 발라야 골고루 퍼집니다. 70세 한영숙님은 처음에 이 방법을 어려워하셨어요. 박사님, 손이 머리 뒤까지 잘 안 닿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이용하시라고 했죠. 지금은 혼자서도 능숙하게 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달걀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말이에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한 곳당 10초씩 전체적으로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73세 김수진님은 마사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두피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마사지가 끝나면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오일이 두피에 충분히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가벼운 독서나 TV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머리 감기입니다. 평소보다 미지근한 물로 감아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일의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샴푸도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거품을 내주세요.
오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비비지는 마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감아주세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아닌 모발 끝부분에만 발라주세요.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말리기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도 비비지 마세요.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빼주세요. 드라이어는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69세 박영자님은 처음에 매일 하셨다가 두피가 기름져서 고생하셨거든요. 박사님 좋다고 너무 열심히 했더니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적절한 주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수건으로 두피 찜질 10분. 둘째, 적당량의 오일을 손바닥에서 데우기. 셋째, 두피에 점점이 발라주기. 넷째,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 다섯째, 10분간 오일 흡수 시간 두기. 이 5단계를 일주일에 2에서 3번만 하셔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정말 이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제가 35년간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정수리가 동전만큼 훤히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하셨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하셨죠. 한 달째까지는 별 변화가 없어서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솜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솜털이 진짜 머리카락으로 자라고 있어요. 6개월 후 최윤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어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도 최윤희님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두피에는 수만 개의 모낭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모낭들이 점점 작아져요. 마치 샘물이 마르듯이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오일 마사지는 이 잠든 모낭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영양분이 공급되거든요. 또한 두피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딱딱한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67세 송미영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박사님, 제 두피가 정원이 된 느낌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두피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피가 예전보다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부터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적게 쌓여요. 세 번째 주에는 두피 가려움증이 줄어들어요. 밤에 긁어서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졌어요. 네 번째 주, 즉 한 달째부터는 새로운 솜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로 보니까 가는 털들이 올라와 있어요. 71세 안정숙님은 한 달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새 생명이 자라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 달부터는 솜털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달에는
확실한 머리카락으로 자라나죠. 6번째 달이 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 정도 하시고 포기하세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려요. 68세 이순옥 님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 저는 유전적으로 대머리 집안인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유전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유전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요. 유전적으로 탈모 가족력이 있어도 올바른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72세 정명희 님이 좋은 예시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대머리셨다고 하더군요. 박사님, 저도 유전이라서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1년간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저만 머리가 풍성하다고 부러워해요. 또 다른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박사님, 샴푸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사실 샴푸보다는 감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추천한다면 순한 성분의 샴푸를 쓰세요. 황산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세정해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대신 천연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샴푸를 선택하세요. 라벤더, 로즈마리,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두피를 진정시켜 주거든요. 69세 김영자님은 샴푸를 바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샴푸만 바꿨는데도 두피가 덜 가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머리를 감을 때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두피의 유분을 너무 많이 씻어내거든요. 미지근한 물, 대략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마지막 헹굼 때는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모공이 수축되면서 머리카락이 더 단단해집니다. 70세 박순자님은 이 방법을 쓰신 후 이렇게 하셨어요. 박사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윤기가 나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많은 양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이 바르면 더 효과가 좋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73세 김옥부님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박사님, 오일을 듬뿍 발랐는데 머리가 너무 기름져서 이틀을 못 감겠어요. 오일은 정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티스푼 반 정도, 동전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탈모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실수, 너무 세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세게 해야 효과가 좋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두피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71세 이복수 님도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다. 박사님,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두피가 빨갛게 됐어요. 마사지는 정말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아기를 쓰다듬듯이 꽃잎을 만지듯이 살살 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 일정하지 않은 주기입니다. 어떤 때는 매일,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불규칙하게 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해진 요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8세 박말수님은 달력의 표시까지 해가면서 하셨어요. 박사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치고 하니까 안 빠뜨리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실수, 즉시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하시고 왜 효과가 없지?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카락은 식물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최소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해요. 70세 정순자님도 처음에는 조급해 하셨어요. 박사님, 2주째인데 아직도 머리카락이 빠져요. 하지만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님, 참을성이 없었던 제가 부끄러워요. 5번째 실수, 다른 치료법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거든요. 또한 서로 상반된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69세 조영희님은 처음에 5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셨어요. 오일 마사지, 탈모 샴푸, 두피 스케일링, 영양제, 한약까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사님, 뭐가 뭔지 모르겠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일 마사지 하나만 집중해서 하시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72세 한명숙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나이 70이 넘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들을 겪고 계시나요? 오일 마사지를 하니까 베개에 기름이 묻어요. 이럴 때는 마사지 후에 가볍게 마른 수건으로 두피를 닦아주세요.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겉면의 기름기만 살짝 닦아내는 거예요. 손에서 기름 냄새가 나서 불편해요. 마사지 후에 레몬즙이나 베이킹소다로 손을 씻으시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가족들이 기름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라벤더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좋은 향이 나면서 두피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요. 74세 서옥수님은 라벤더 오일을 섞어서 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제 손자들이 할머니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난다고 해요. 또 다른 고민도 들어보세요. 저는 파마를 했는데도 오일 마사지를 해도 될까요? 파마를 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파마 직후 2주 정도는 오일 마사지를 피하세요. 화학 성분과 오일이 만나면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2주 후부터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염색을 자주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 직후 일주일 정도는 피하시고 그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해주세요. 염색으로 손상된 두피에는 오일 마사지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67세 최영자님은 염색과 오일 마사지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염색해도 머리가 덜 상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오일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음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호두 같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달걀, 두부도 머리카락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두피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탈모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산책,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탈모의 원인은 마른 두피입니다. 해결책은 오일 마사지입니다. 방법은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기는 일주일에 2에서 3번입니다. 효과는 한 달부터 서서히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69세인 제가 여전히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님도, 박정희 님도, 최윤희 님도 모두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거울을 보고 계십니다. 손자들과 사진도 찍고, 미용실도 가고, 파마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머리 감기 30분 전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시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오일 마사지 시작합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천연 헤어팩 레시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계란, 꿀, 올리브 오일로 만드는 특별한 헤어팩이에요. 벌써 궁금하시죠? 그럼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 머리숱은 곧 기운입니다. 머리숱을 지키면 삶도 밝아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대신 미소가 나올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기 전 30분을 나에게 주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두피 건강 전문의 박영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은 외모가 아니라 삶의 활력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